(96년 3월 30일) 구리시 시장 앞 돌다리 경춘국도상에서 그랜저와 엑셀이 충돌하는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엑셀 운전자가 음주 0.21 만취로 중앙선을 침범하며 마주오던 그랜저 승용차와 충돌하며 사망한 것으로 엑셀을 가해자라고 품신을 하였고, 유족은 그와 반대로 그랜저가 불법 유턴을 한 입증 자료가 명확한데도 일반적으로 한 바퀴 반 돌리기 정도로 꺾기 위해서는 무슨 직각도로에서나 혹은 유턴할 때 그 바퀴 꺾임 현상이지. 그랜저가 불법 유턴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반대편 방향에서 오던 엑셀이 그때 당시에 꽝하고 부딪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냥 확실한 거는 그랜저가 넘었다는 걸 우리가 발표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정확하게 설명해요. 공정해야 할 경찰이 노골적으로 각종 거짓과 은폐 조작을 하며 그랜저를 감싸므로 오히려 그랜저가 아닌 경찰과 5년을 맞서 싸워야만 했고, 그나마도 경찰이 거짓을 실토하였는데도 그랜저 측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묻지마 식으로 경찰의 손을 들어준 사건입니다. 저희 처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17년째 이 사건을 놓지도 못하고 사업을 전폐하고 여기에 매달리는 이유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 세월을 따라가다 보니까 많은 시민의 공통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초동수사 당시에 경찰은 가해자를 처음부터 피해자로 만들어 가지고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목격자나 찾아오라고 하며 2주 만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켜 버렸습니다. 하여 저는 경찰의 처음부터 한 말과 진행을 녹음 자료를 제가 녹취를 하게 되었고, 또 서류와 모든 것을 정황을 살펴보니 이 사건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여 저는 그때부터 녹음과 사고 상황, 도로 상황과 관계된 사람을 모두 만나서 진행을 하여 보니 이 사건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6년이 지난 지금 그 지긋지긋한 지난날의 재판 서류를 다시 끌어내는 것은 당시 경찰의 조사 서류가 어떻게 조작하였는지가 새롭게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96년 당시 우리나라 교통사고율이 세계 9위의 심각한 수준이라 사망사고인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법이 제정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사망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바꾸어 그랜저 운전자를 구속하지 않으려고 다음과 같은 사건 처리 공문서를 조작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접수 처리 대장을 사고 30분 만인 3월 30일 23시 26분에 기록을 합니다. 그랜저 운전자 김지환을 차 소유주로 기록하고 운전한 사람은 엑셀에 탑승했던 장정환으로 바꾸어 기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엑셀 운전자가 사망할 것을 예측하고 그랜저 김지환을 구속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입니다. 또한 엑셀 운전자 박정신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는 사고 2일 만에 엑셀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사망한 것으로 검사 지휘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록을 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찾아와 우리 아들이 받은데 또 받는 삼중 추돌이라고 신고를 하였는데 제3의 차량을 뺀 것입니다. 이것이 5년 동안 숨긴 것입니다. 유족도 석교 파출소를 갔을 때 방순경에 보여진 메모지에는 AXL, B 그랜저, C 스텔라 세 대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사자인 그랜저 운전자 김지환도 오른쪽을 팍 쳤다고 하고 사고 전 1차 추돌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랜저 운전자 어머니도 또한 아들 뒷차가 아들을 박아서 아들이 그 차를 박아서 사진을 20장 찍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본서 교통사고 담당 한경장은 30분 만에 본서 사무실에 앉아서 외부의 메모지와 신고하러 온
그랜저 운전자 어머니의 청탁으로 현장 상황은 관계없이 무조건 봐주기로 결심을 하고 엑셀이 중앙선을 침범하고 사망한 곳으로 교통사고 접수 대장을 임의로 작성하는 초동 사고 발생 보고서를 작성한 석교 파출소로 지시하여 A 엑셀, B 그랜저, C 스텔라 중 C는 빼라고 지시하고 B 그랜저 운전자를 다른 사람인 장정환으로 기재토록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 후 백병원으로 그랜저 운전자를 찾아가 시나리오에 맞춰 사고 도면을 그리도록 논의를 했던 것입니다. 살인 교사인 그대로 두었으면 119가 인근 병원으로 후송을 하여 살아있을 사람을 119가 구조해 놓은 환자를 상대 차량 어머니가 데려가 사망하였습니다. 상대 차량인 그랜저 운전자 어머니는 환자를 데려다가 본인의 집 근처 의원에 데려다 놓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데려간 근거입니다. 그랜저 운전자는 어머니를 데리러 다 왔다고 전화했습니다. 어머니는 사고 현장 사진을 20장 찍었으므로 사고 조치 전 현장에 있었습니다. 119 구조대는 22시 57분에 현장에 도착하여 구조를 합니다. 미금 의원 앰뷸런스는 119가 구조해 놓은 환자를 가로채 갔습니다. 그리고는 의원에 11시 25분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앰뷸런스는 11시 25분에 의원에 도착을 하였고 그랜저 운전자 어머니가 경찰서로 간 시간이 11시 26분으로서 1분 차이이므로 동시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과 경찰서가 1분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랜저 운전자와 그의 어머니 집도 그 옆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2분 만에 도착한 119가 구조한 환자를 데려갔으므로 의원에 연락한 사람은 사고를 제일 먼저 접한 당사자들일 것입니다. 환자를 데려가다 2차 가해한 증거입니다. 사고 지점 근처에는 병원이 3곳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119가 구조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랜저 측에서 본인의 집 근처로 멀리 데려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119 구조대는 22시 57분에서 23시 사이에 현장에 도착하여 구조를 합니다. 미금 의원 앰뷸런스는 119가 구조해 놓은 환자를 11시경에 가로채 갑니다. 그리고는 의원에 11시 25분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2.5km, 5분 거리인데 25분 걸린 것입니다. 앰뷸런스 이동 중 의혹의 20분입니다. 119 구조대는 환자 상태가 대체적으로 양호해졌다고 합니다. 119 말과 달리 20분을 지체하여 미금 의원으로 온 환자의 상태는 갈비뼈가 엄청나가 버벅버벅했고 머리에 타이어 자국이 쫙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원장 옆에 누가 따라다녔다고 하고 간호사 역시도 모르는 사람이 옆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11시 25분에 도착을 한 환자를 처치도 하지 않고 1시간 반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119가 구조한 시간부터 미금 의원이 데리고 있던 시간은 2시간입니다. 그리고는 종합병원인 한양대학병원 앞을 지나 망우리에 있는 동부제일병원으로 이동을 하였고 그곳에서 10여 분 후 긴장성 기흉으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결국은 22시 57분에 현장에 도착하여 구조한 환자를 앰뷸런스가 가로채 가서 미금 의원에서는 처치도 한 것 없이 데리고 있다가 컴퓨터 촬영을 한다며 사고 2시간 후인 0시 53분에 동부제일병원으로 이송하여 01시 10분에 사망토록 했습니다. 사인이 긴장성 기흉입니다. 긴장성 기흉은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찌르면 폐에 공기가 참으로 오는 현상으로서 공기를 빼주지 않으면 10분 이내에 사망을 합니다. 그러나 2시간 동안 함께 있던 의사는 갈비뼈가 엄청나가 버벅버벅한 것을 알면서도 긴장성 기흉에 대한 대처는 하지 않고 오히려 흉대 착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미금 의원 원장, 의사로서 도리를 다 하였는가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교통사고 접수 대장에 그랜저를 구속하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은 것도 일치하며 그 기록은 사망을 예측한 기록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환자를 살리려고 데려간 것이 아니라 살인을 하려 데려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경찰이 바꿔놓은 피해자와 가해자입니다. 경찰은 엑셀이 70km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으로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3의 차량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유족이 석교 파출소를 갔을 때 방순경이 보여준 메모지에 A 엑셀, B 그랜저, C 스텔라 세 대로 보았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사자인 그랜저 운전자 김지환도 오른쪽을 팍 쳤다고 사전에 1차 추돌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찰 역시도 그랜저 운전자 어머니가 경찰서로 찾아와 우리 아들이 받은데 또 받고 하는 사고가 났다고 신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C 스텔라는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경찰은 이토록 증거인멸을 하여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지만 그래도 따져보려 합니다. 그랜저 운전자는 꽃집 옆을 지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목적지와 사고 지점을 감안할 때 꽃집 옆을 지났다면 춘천 방향에서 주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엑셀이 춘천 방향에서 70km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랜저를 뒤에서 받았다는 C 차량인 스텔라는 물리적으로 맞지를 않아 뺀 것입니다.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하여 증거인멸한 것입니다. 그러나 엑셀 측 주장은 그와 반대입니다. 그랜저가 춘천 방향에서 꽃집 앞을 지나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유턴 지점까지는 거리가 멀어 사고 지점에서 불법 유턴을 하려고 핸들을 한 바퀴 돌리며 중앙선을 진입할 무렵 엑셀이 망우리 방향에서 70km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멈추자 뒤따르던 스텔라는 그 뒤를 받았고 그랜저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중앙선을 넘자 70km로 달려오던 엑셀은 제동할 새도 없이 쌍라이트만 깜빡이며 충돌한 것입니다. 국과수는 그랜저가 좌회전하여 중앙선을 넘던 중 1차로로 하행하던 엑셀과 충돌하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그랜저 핸들이 한 바퀴 반 좌측으로 꺾인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목격자도 이미자 씨를 비롯하여 12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그랜저 측은 목격자 2명이나 그 중에 한 사람은 유족 집을 왔다 간 가짜 증인입니다. 5년을 숨기다 실토한 경찰과 그랜저 어머니의 내용입니다. 그랜저 운전자 어머니는 사고가 나자 곧바로 현장 촬영을 하고 앰뷸런스와 함께 이동을 하여 11시 26분에 경찰서로 가고도 아들 애인으로부터 1시에 사고 소식을 들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랜저 운전자 김지환도 어머니를 데리러 왔는데 집으로 가셨다고 하고 그의 어머니 또한 택시 타고 집으로 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데리러 오라던 목적지 식당 갑옷의 일식집 주인도 전화 받을 일이 있어 사고가 나기 20분 전에 집으로 갔다고 알리바이를 맞추어 거짓말을 합니다. 담당 경찰도 그랜저 운전자가 백병원에 입원한 것을 관할 파출소로부터 알았다고 하고 그의 어머니를 경찰서에서 만났던 것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2000년 9월 4일 검사실에서 그랜저 운전자 어머니가 경찰서로 찾아와 우리 아들이 받은 데 또 받고 하는 3중 추돌이 났다고 해서 알았다고 합니다. 또한 2003년 4월 18일 공판 조서 중에서는 그랜저 운전자를 장정환으로 기록한 것, 김지환이 석교 파출소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지환이 어머니 최순자가 경찰서로 찾아와 우리 아들이 받은 데 또 받고 하는 사고가 났다고 하여 알았다고 그동안 숨기던 것을 실토하였습니다.